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될 남자 주부남입니다. 자, 어제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지금 반도체까지 같이 밀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큰 조정 시작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우선 근본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중동 리스크로 크게 흔들렸죠. 그 영향이 지금 오늘 삼성전자 역시 NXT 시장부터 지금 약세 출발을 좀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강한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본질은 이 실적 훼손이 아닙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동반함과 동시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이게 거시 변수에 따른 이 심리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기업 펀디멘털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큰 낙폭이 나오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는 이제 미국 그 마이크론 급락 영향까지 받으면서 지금 과도한 매도 압력이 좀 붙어 보이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하락이 이 추세가 붕괴되는 것인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구간인지, 지금 현재 그 신용잔고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개인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럴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 좋은 뉴스가 아니라, 그리고 불안한 뉴스 하나라도 신용이나 뭐 미수 물량을 다 털어내는 시장입니다. 지금 구간은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하는 구간이고요. 자, 추가로 뭐 전쟁이 좀 장기화 될까요? 이거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뭐 증시와 지금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란 역시 원유 수출이 생명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건 상대의 거의 압박이 아니라 거의 자해에 가깝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긴장 고조에 있을 때는 장기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공포를 먼저 반영하고 현실을 좀 나중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 같은 경우도 급락이 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이제 삼성전자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중 이탈하고 회복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방 압력이 좀 둔화된다든지, 뭐 저가의 매수 수급이 유입되는지, 이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단기 추가 조정, 그리고 지켜내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도 버튼을 누를 타이밍이 아니라 이 바닥을 어떻게 형성하는 과정을 좀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펀디멘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에 진입해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개선과 지금 HBM4나 HBM5 같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확대, 그리고 AI 서버 수요에 대한 증가, 뭐 계속 언급드리지만 뭐 단순 디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핵심의 공급자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지금 이 중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을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급등 이후의 조정은 지금 추세 종료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쭉 정말 말도 안 되게 코스피가 갑자기 5천, 6천 뚫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눌린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가야 더 크게 간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한 3가지 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신용 비중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두 번째, 현금 비중 확보 여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21선 방어 여부인데, 공포에 매도하게 되면 항상 가장 가격이 불리할 때 던지게 돼요. 반대로 근데 조정 구조를 조금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무너지는 국면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좀 가까워요. 코스피도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살아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대응 전략을 좀 세울 자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직은 좀 추세 붕괴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 주부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늘 공포 뒤에 기회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해야 되냐. 지금 보유가 종목이 뭐 12만 원일지 지금 15만 원일지 20만 원일지 각기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응이라든지 다음 목표가 제시라든지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파란불의 계좌가 바뀌어서 지금 물을 더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갈 자리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일일이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020-3831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평가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좀 간단하게라도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빠질까 이 질문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투자에서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어디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건가?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결국 수급이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뭐 프로그램 매수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굉장히 좀 빠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 항상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포랑 급락이 나오고 지금처럼요. 그 다음에 낙폭 과대 반응 어제처럼. 그리고 나서 진짜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 그 첫 번째 공포 구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이 구간을 조금씩 나눠서 대응하는 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21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건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한다고 하면, 그리고 추가로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밀린다면 이 경우에는 조금 단기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정 역시 이 추세 자체가 붕괴되느냐, 추세 붕괴가 아니라 조정 범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산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AI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AI 서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 자체는 구조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HBM 시장 경쟁도 계속되고 있고 AI 메모리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꺾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뭐 공포 속에서 좋은 종목이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먼저 다시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바로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 주가 하락이 아니라 이 공포에 흔들리는 판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항상 공포가 극대화될 때 좀 기회를 만들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공포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 삼성전자 흐름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화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요약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010-8020-3831 문자 보내시면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올라갈 때는 아무 걱정이 없다가도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가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는 순간은 항상 같은 구간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시장처럼 공포가 커졌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때 뒤늦게 좀 매수를 하고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불안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같은 말이 반복돼요. 개미는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판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뭐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결국 정보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느냐, 누가 더 공포에 흔들리느냐. 이 차이는 결국 성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분명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중동 이슈도 그렇고 글로벌 금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의 역사를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좀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을 지나가면서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해 왔어요. 항상.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그 2008년, 2020년 굉장히 힘든 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유튜브가 있었나요? 뭐 정보 주는 내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분함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 번의 조정 뒤에도 뭐 저처럼 그냥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제가 이 요약 자료나 뭐 이런 문자 내용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시에는 진짜 시장 끝나서 와 이거 진짜 주식시장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돌파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결국 항상 가장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놓쳤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놓치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도 혹은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런 요약 자료나 문자 내용 좀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도 지금 핵심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조금 계속 물려있는 그 평단대나 요런 게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고, 그 외에 어쨌든 불필요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든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단기 뉴스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이 구조와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냉철해지고 현실을 좀 더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채널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종목의 방향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내용을 최대한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뭐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중구난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약본들을 계속 저희 채널 분들은 보내드리니까 뭐 그건 나중에 추후에 확인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약 자료는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보시는 대로 본인 평단대나 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덜 가신다 하시면 문자로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정도 평단인데 추가하실 수 있는 뭐 매수 가능 예수금은 어느 정도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보내시면 조금보다 더 종목 진단이 쉬워지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어쨌든 제 영상에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부자 될 남자 주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